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만경강 수변도시 조성을 위한 절차가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익산시는 기본구상 용역 결과 경제적 타당성이 충분하다는 분석이 나왔다며 오는 2024년 12월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군산 꼬꼬마 양배추에 이어 김치도 해외 수출길에 오릅니다. 꼬꼬마 양배추 김치가 이달 일본에 이어 대만과 호주 시장에도 진출합니다. 군산시는 꼬꼬마 양배추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올해 안에 품종 개량과 저온 창고 건립을 마칠 계획입니다. 지난 3일 새만금 자동차 수출 복합센터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군산 자동차 무역센터가 선정됐습니다. 하지만 군산시는 평가 결과만 밝혔을 뿐 평가 기준과 평가 내용에 대해서는 일체 공개하지 않아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5일 목요일 KCN 종합뉴스입니다. 오늘 찜통 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익산과 군산 등 도내 8곳에 폭염경보가 내려졌습니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를 넘는 상태가 이틀 이상 계속되거나 더위로 큰 피해가 예상될 때 내려집니다. 남원과 진안 등 4곳에는 폭염주의보가 유지됐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온열 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만큼 외출 자제 등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폭염이 계속 이어지면서 도내 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현재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온열 질환자는 69명입니다. 60대 이상이 24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가축은 67,952마리가 폐사했고 이 가운데 닭이 전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북 지역은 지난달 9일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이후 28일째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루 새 도내 코로나19 확진자가 32명 발생했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오늘 오전 10시 기준 전주 15명을 포함해 군산과 익산, 부안에서 각각 5명씩 발생했습니다. 부안에서는 학원발 연쇄 감염자가 23명으로 늘었습니다. 군산은 청주 지역 확진자와 접촉한 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익산은 인천 확진자와 접촉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 동선 파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도내 누적 확진자는 2,875명으로 늘었고 감염 재생산 지수는 어제 기준 0.82를 기록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0일째 4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776명입니다. 국내 발생 1,717명, 해외 유입 59명입니다. 국내 누적 확진자는 20만 5,702명으로 늘었습니다. 한편 사망자는 3명이 늘어 2,109명입니다. 익산시가 오늘 만경강 수변도시 기본 구상에 대한 용역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경제적 타당성이 충분한 것으로 나옴에 따라 오는 2024년 12월 착공을 목표로 행정 절차가 본격화되는데요. 모현동 택지지구 조성 이후 10년 만에 대규모 주거단지 개발이 현실화될지 주목됩니다. 최정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익산 만경강 일대입니다. 수변도시 조성이 추진되면서 기본구상 용역이 진행됐습니다. 그 결과 비용 편입 분석 1 이상으로 경제적 타당성이 충분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또 지난 4월 23일부터 15일간에 걸쳐 익산시와 인접도시, 수도권 시민을 대상으로 입주 의향을 물었더니 응답자의 54.7%가 긍정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이를 인구수로 환산하면 만경강 수변도시 전체 수요는 9만 3천여 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충분히 상업성이 있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조사가 되었고 향후 이런 내용들이 향후 행정 절차 과정에서 국가적 자원의 검증 단계를 거쳐서 확인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익산시는 행정 절차를 본격화하기로 했습니다. 기본계획 보강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정부 타당성 조사를 거칠 계획입니다. 이어 투자 심사 등을 마치면 오는 2024년 말에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사업구역 내 인구 밀도는 약 헥타르당 150인 수준의 진밀도로 계획을 하고 수용인구 약 2만인 이하로 좀 계획 중에 있습니다. 만경강 수변도시의 전체 면적은 120만 제곱미터. 기본 구상에서 추산된 사업비는 3,886억 원입니다. 아파트와 단독주택, 은퇴자 타운 등
다양한 형태의 주거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특히 무주택자의 주택 마련을 위해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임대아파트 특별공급 물량을 법적 기준 비율인 20%보다 2.5배가 높은 50%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익산시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다양한 주체가 참여할 수 있는 도시개발 사업 방식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저희가 지금 검토한 것은 지자체 공기업이 직접 시행하거나 민간사업 시행자 공모를 통해 공공과 같이 하는 공공참여형 SPC를 설립하여 추진하는 방안 중에서 사업의 실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 신속히 될 수 있는 부분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난 2010년 모현동 택지 조성 이후 이렇다 할 대규모 주거단지 개발이 없었던 익산시. 새만금 배후도시 역할을 할 수 있는 만경강 수변도시 조성이 현실화될지 주목됩니다. KCN 추정우입니다. 정부가 오는 9월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을 확정할 예정인 가운데 새만금 신공항 조기 건설에 대한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김윤덕 의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반영시킬 새만금 신공항 공사기간 단축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새만금 개발 계획과 연계해 신공항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전라북도는 새만금 신공항 조기 완공을 요구해왔습니다. 군산시가 오늘 유니세프 아동 친화도시 상위 단계 인증 현판식을 열었습니다. 현판식에는 강임준 군산시장과 김영일 군산시의회 부의장, 아동 친화도시 추진위원 등 1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아동들이 충분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군산시는 2016년 아동 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뒤 4년 동안의 실적을 토대로 지난 6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 친화도시 상위 단계 인증을 받았습니다. 군산형 일자리 참여 기업 5곳 가운데 한 곳이 투자를 철회했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군산형 일자리에 참여하기로 했던 MPS 코리아가 투자를 철회하기로 하면서 다음 달 채용될 예정이었던 12명이 일자리를 잃게 됐습니다. MPS 코리아는 새만금 산업단지 109 부지를 분양받길 원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자 투자를 철회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침수 피해를 입은 익산 중앙동 일대 상가에 재해 구호 기금이 지원됩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수해 피해 상가는 201곳이며 상가당 200만 원씩 모두 4억 200만 원이 지원됩니다. 현재 손해사정인을 통해 정확한 피해 금액 산출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익산 상가들의 수해 피해액은 21억 7천여만 원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1인 가구 증가와 핵가족화로 작은 크기인 군산 꼬꼬마 양배추의 인기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요. 꼬꼬마 양배추로 개발한 김치가 이달부터 일본 수출길에 올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유통을 맡은 삼부자 컴퍼니는 일본에 이어 대만과 호주 시장 진출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군산시는 꼬꼬마 양배추의 높은 인기에 발맞춰 올해 안에 품종 개량과 저온 창고 건립을 마칠 계획입니다. 보도에 하준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부터 재배에 들어간 군산 꼬꼬마 양배추. 꼬꼬마 양배추는 먹기 좋은 크기와 아삭한 식감으로 소비량이 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40톤, 지난해에는 260톤이 소비됐으며 올해 예상 소비량은 400톤에 이릅니다. 소비자들의 식탁에 올라온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군산의 효자 품목으로 자리 잡은 겁니다. 꼬꼬마 양배추를 활용한 먹거리가 인기를 끌면서 지난해부터 꼬꼬마 양배추 김치 개발이 시작됐습니다. 올해 초 일본 현지 테스트를 마친 꼬꼬마 양배추 김치는 지난 4월 일본 수입사와 수출 계약을 맺고 미인 양배추라는 이름으로 이달부터 수출길에 올랐습니다. 저희가 이제 밭에서 나오는 우리 꼬마 양배추가 정품 규격으로 보통 나가는 게 전체 생산량 중에 한 40에서 50%인데 나머지 50%는 저희가 이제 버리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래서 이 버리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 상품화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이제 생각해낸 게 김치하고 양배추 죽입니다. 이게 김치와 양배추 죽이 제품화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밭에서 나오는 저희 양배추를 80에서 90% 정도를 저희가 판매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달 첫 수출 물량은 8톤.
올해 말까지 일본에만 120톤이 수출되고 대만과 호주에도 모두 100톤이 수출될 예정입니다. 이제 10월에 대만에 있는 식품 전시회를 나가는데 그 대만 시장에 진출을 할 거고 2차적으로 지금 호주 쪽에 제가 샘플을 보낸 게 있는데 호주까지 저희가 올 연말까지 진출할 계획입니다. 수요 증가와 김치 등 가공품 수출이 더해지면서 꼬꼬마 양배추의 공급량 확보를 위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원과 함께 1년에 3번 재배할 수 있는 3기작 재배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음 달이면 양배추 1000톤을 저장할 수 있는 저온 저장 시설이 준공이 됩니다. 앞으로 신선하고 맛있는 꼬꼬마 양배추를 연중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치와 함께 꼬꼬마 양배추를 활용한 다양한 상품들이 개발을 앞두고 있어 효자 품목의 자리를 확실히 굳힐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양배추의 기능성 성분을 이용한 건강 기능성 음료도 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름으로써 농가 소득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해외 판로 개척에 성공한 군산 꼬꼬마 양배추. 군산을 대표하는 품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KCN 하준입니다. 다음 달 추석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농축수산물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농축수산물 가격은 1년 전에 비해 평균 9.7%나 상승했습니다. 특히 계란값은 57%까지 올라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과일과 채소류, 고기류도 모두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 추석에 많이 소비되는 부침가루와 식용유 등 가공 제품도 가격이 상승하면서 소비자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내년도 최저임금을 이같이 확정했다며 고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8,720원보다 5.1%, 440원이 높은 금액입니다. 환경단체가 새만금 대강 슬래그 사용을 문제 삼자 사업자인 군산 육상태양광 주식회사가 오늘 전북도청 앞에서 반박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군산 육상태양광 측은 슬래그 골재는 폐기물이 아니지만 폐기물 공정시험 기준에 따라 지난해 9월 한국화합융합시험연구원의 용출시험을 거쳤다고 밝혔습니다. 또 실험 결과 환경오염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환경단체는 슬래그로 인해 고여있는 물이 강알칼리성으로 변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슬래그 주성분인 산화칼슘이 물과 접촉해 생긴 수산화칼슘으로 환경에는 무해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지난 3일 새만금 자동차 수출 복합센터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군산 자동차 무역센터가 선정됐죠. 군산시는 4개 분야에 모두 8명의 전문 위원들과 평가를 진행해 선정했는데요. 하지만 시는 평가 기준과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선정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영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만금 자동차 수출 복합센터 민간 사업자 공모에 참여한 주식회사 모빌리티 허브와 군산 자동차 무역센터. 시는 지난 5월까지 공모를 신청받아 3개월에 걸쳐 2개 업체를 대상으로 사전 검토와 평가의 구성 등의 과정을 거쳤고 지난 3일 최종평가위원회에서 군산 자동차 무역센터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는 사업계획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 토목, 재정, 물류 분야 등 4개 분야 모두 8명의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종평가위원회에서 평가개요 설명, 수행능력 평가, 사업계획 평가, 질의답변 등의 과정으로 평가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관계자는 비공개로 진행된 평가위원회에서 어떤 평가 기준을 마련했고 어떤 채점 방식을 통해 평가를 진행했다는 등 평가 과정과 내용에 대해 일체 설명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기가 막혀서 A한테 오늘 HT를 한 건데 그 내용을 공개하려는 건 좀 저희도 곤란한 상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역활력 프로젝트 사업으로 추진되며 지역민들의 많은 관심의 대상이었던 새만금 자동차 수출 복합센터 민간 사업자 선정. 선정 과정을 제대로 밝히지 않아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KCN 이영택입니다.
중증 장애인 시설 홍주원이 익산 도치마을 주민들의 반대 활동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장애인 차별 행위 여부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앞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도치마을 주민들의 행위가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해당된다는 결과가 나올 경우 익산시는 장애인 차별금지법 준수를 마을 주민들에게 고지하게 되고 주민들이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까지 가능합니다. 자전거를 훔친 20대가 마스크를 빌리려고 경찰 지구대를 스스로 찾아갔다가 붙잡혔습니다. 익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전 6시쯤 중앙지구대로 자전거 도난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확보된 CCTV 영상에서 자전거를 훔친 범인의 오른쪽 발목에 커다란 점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틀 후인 지난달 31일 오후 10시 30분쯤 20대 남성이 마스크를 빌려달라며 중앙지구대를 찾아왔고 경찰은 오른쪽 발목에 있는 점을 발견하고 현장에서 붙잡았습니다. 최근 군산 지역에서 벌에 쏘이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군산 소방서에 따르면 지난달 군산 나포면에서 80대 여성이 벌에 쏘인 후 어지러움을 호소하면서 쓰러졌습니다. 또 창성동에서도 70대 여성이 벌에 쏘여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군산소방서는 7월부터 9월까지는 벌의 활동이 왕성하다며 벌집을 발견했을 때는 직접 제거하려 하지 말고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익산시가 오늘 11월까지 버스 환승 도우미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이번 서비스는 김제 대야 방면 지간선제 도입으로 이용객들의 환승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환승 도우미들은 공용 버스터미널 시내버스 승강장에 배치돼 환승 불편 해소와 노인과 교통약자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전주 지역에서 외지인 부동산 불법 거래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이뤄진 1억 원 이하 아파트 거래 물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 불법 거래 행위 78건을 적발했습니다. 위반 유형을 보면 편법 증여 의심이 5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거래금액 축소 신고 등 부동산 거래 신고법 위반 26건, 소득세법 위반 1건 등입니다. 전주시는 세무서에 통보하는 한편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도내 교통사고 사망자의 절반은 65세 이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전북본부에 따르면 도내 교통사고 100건당 사망자 수를 나타내는 치사율은 3.41%입니다. 가장 낮은 경기도와 비교하면 2.9배나 높았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2.3명으로 전국 평균 10.6명보다 많았습니다. 특히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220명 가운데 65세 이상이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위니아 딤채 김치 냉장고에서 불이 나면서 소방당국이 리콜을 당부했습니다. 전북 소방본부는 지난 2005년 9월 이전에 생산된 위니아 딤채 김치 냉장고를 소유한 도민은 반드시 무상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5년간 전국적으로 발생한 김치 냉장고 화재 1,357건 가운데 79%인 1,357건이 지난 2005년 9월 이전에 생산된 위니아 딤채 김치 냉장고가 차지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추정호입니다. 군산시가 새만금 개발청, 전라북도가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전문 인력 양성교육 교육생을 수시 모집합니다. 교육 과정에는 취업자 과정과 전문가 과정 등이 있으며 태양광 발전 시스템 설계, 유지보수 기술 교육 등을 배우게 됩니다. 교육비는 전액 무료이며 오는 30일부터 신재생에너지 소재개발지원센터 또는 신재생에너지산업 전문인력 양성센터 홈페이지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군산시는 올해 300명을 시작으로 오는 2023년까지 교육생 1,200여 명을 배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군산대학교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청이 공모한 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운영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군산대는 목포대, 호남대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연말까지 사업을 진행합니다. 또 도내 초중 고교와 예술가 팀을 선정해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공동 프로젝트를 펼칩니다.
익산 공공영상미디어센터가 오는 18일부터 4일간에 걸쳐 여성영화제를 개최합니다. 여성영화제는 올해로 11번째를 맞았으며 여성 관련 주제를 담고 있거나 여성 감독이 제작한 영화 12편이 무료로 상영됩니다. 영화 관람 후에는 감독과의 대화도 진행됩니다. 상영 예정작은 애비규환과 보호자, 굿마더 등입니다. 이어서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 탑플란트 치과가 전북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 성금 2천만 원을 자원봉사센터에 기탁했습니다. 이날 기탁된 성금은 저소득 취약계층 400여 명에게 생필품으로 구성된 꾸러미로 제작돼 전달될 예정입니다. 익산 신동 지역협의체가 꽃집 클래시 플라워를 착한 가게 43호점으로 선정하고 현판을 전달했습니다. 익산 상기면 주민자치위와 이장협의회 등 3개 단체가 지역민들을 직접 찾아가 얼음 생수를 전달하는 나눔 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우리 지역은 전북 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지겠습니다. 내일 도내 최저기온은 20도, 최고기온은 35도로 예상됩니다. 군산의 아침 기온은 25도에서 출발해 낮에는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은 24도에서 34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바다에서 1m에서 2.5m를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